집 앞에 새로운 중국집이 생겼더라고요. 짬뽕을 시켜서 한 입 먹자마자 다 뱉었어요. 너무 짜서 못 먹겠다 리뷰에 달았죠. 근데 갑자기 전화가 오는 거예요. 명예훼손, 모욕죄,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하겠다. 과대 해석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무슨 일로 찾아오셨나요? 좀 걱정도 되고 두려운 마음도 커서 이렇게 왔거든요. 걱정거리가 있는 건 알겠는데 두렵기까지 하다니까 무슨 일로 저희를 찾아오셨을까요? 제가 자취를 하다 보니까 배달 음식을 되게 자주 시켜 먹어요. 저도 많이 시켜 먹습니다. VIP. 이제 얼마 전에도 배달 음식 시켜 먹으려고 어플을 보다가 집 앞에 새로운 중국집이 생겼더라고요. 짬뽕을 한번 시켜 먹어보자. 짬뽕을 시켰죠. 짬뽕 못 참지. 짬뽕을 시켜서 한 입 먹자마자 다 뱉었어요. 짬뽕이 맛없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렇죠. 네. 근데 쉽지 않은 걸 해내시더라고요. 너무 짠 거예요. 너무 짜서 못 먹겠다. 리뷰에 달았죠. 매너상 별점은 3점 정도 달고 간이 너무 세니 고려해서 주문을 하셔라. 솔직하게 댓글 남긴 거잖아요. 짜다고. 맞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문제가 커져서 지금 이 자리에 올 줄은 상상도 못했죠. 댓글 남기셨는데 아무래도 사장님이 뭔가 기분이 많이 상하셨나 보네요. 맞아요. 그 사장님이 바로 답글을 다신 거예요. 좀 비아냥스러운 목소리로 짬뽕은 원래 짜요 고객님, 입맛이 이상한 거 아닐까요? 이런 식으로 저한테 책임 전가를 하시는 거예요. 얄밉네 좀. 그렇죠. 눈웃음이 너무 열받게 해갖고 저도 감정적으로 나갔죠. 3점 달았던 리뷰를 1점으로 수정을 하고 아이고. 간은 보셨냐, 이거는 짬뽕 국물을 먹는 게 아니라 그냥 소금을 퍼먹는 느낌이다, 이런 식으로 저도 약간 감정을 담아서 달았죠. 그랬더니 사장님이 바로 또 답글을 다시는 거예요. 지금 이 리뷰 삭제하지 않거나 뭐 수정하지 않으면은 각오를 하셔라. 약간 살짝의 협박적인 느낌? 그래서 그냥 다시는 안 시켜 먹지, 그냥 빠이, 이제 볼일 없다 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죠. 근데 갑자기 전화가 오는 거예요. 사장님이 전화를 직접 네, 했다고요? 가게에서 짬뽕 리뷰죠? 라고 묻더니 네, 맞는데요? 했더니 바로 끊어버리는 거예요. 뭐지? 하고 있는데 문자가 띵 오는 거예요. 제가 쓴 리뷰로 인해서 모욕감을 느꼈고 영업에 방해가 될 수 있으니 명예훼손, 모욕죄,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하겠다 하는 거예요. 사태가 커졌네. 네. 진짜 내가 잘못한 건가? 걱정이 돼서 여기 온 거거든요. 정말 저 처벌 받는 건가요? 사실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말을 들으면 누구라도 그렇죠. 걱정되고 두렵고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저희가 법적으로 어떤 부분을 살펴봐야 하는지를 조목조목 짚어드릴게요. 네, 제일 먼저 살펴봐야 될 거는 그 사장님이 언급했던 명예훼손입니다. 명예훼손은 형법 제307조에서 규정되어 있는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때 처벌이 되는 겁니다. 근데 참고로 사람의 명예만 명예훼손죄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법원에서는요, 법인, 그러니까 회사나 단체도 이 사회적 평가의 대상이 되니까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을 적시, 짬뽕이 짜다, 솔직하게 말한 거, 이게 막 명예훼손, 모욕까지 가는 건가요? 명예훼손죄에 대해서 이 법원이 판단할 때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냐 그 표현이, 아니면은 단순히 의견 표명에 해당하냐,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판단을 하는데요. 순수하게 의견 표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표현 행위의 형식이나 내용이 좀 모욕적이고 경멸적이라서 인신공격에 해당할 수도 있겠다, 다른 유형의 불법 행위를 구성할 수도 있겠다 라는 점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그 의견 표명 행위 자체만으로는 이건 사실적시가 아니기 때문에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라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거든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내가 의견 표명한 행위는 사실적시가 아니니까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실적시의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만 사실적시를 했을 때는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뢰인분은 사람을 만나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온라인에 글을 적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를 함께 검토를 해보셔야 됩니다. 정보통신망법상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상에 글을 올려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형법상 명예훼손죄보다 더 중하게 처벌받거든요. 온라인상에서 이제 글을 쓰다 보면은 훨씬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이 되잖아요. 그래서 파급력이 크다라는 점을 보는 겁니다.
근데 저는 모욕할 의도도 없었고 짜니까 간을 잘 맞추면은 가게가 더욱 대성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도 그렇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순수한 의견 표명도 하다 기분 나빠 하면 모욕죄가 되는 겁니까?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면 처벌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사실적시 여부랑은 상관없이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로 표현이 들어있는 경우에는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단순하게 욕설이나 비방하는 내용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모욕죄가 성립하는 건 아니고요.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로 경멸적인 표현이 들어있어야지 모욕죄가 성립한다 보시면 됩니다. 우리 의뢰인 같은 경우는 말씀 주신 내용으로는 모욕죄에 해당할 정도로 어떤 사회적인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내용은 아니다 라고 보여져요. 다만 댓글을 계속 주고받으시다가 혹시라도 과격한 표현이 들어간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저는 비속어는 쓰진 않았어요. 다행이네요. 정말 네. 감정적으로는 저도 약간 비아냥한 걸 수도 있는데 업무방해는 좀 과대해석 아닌가요? 우리가 이제 업무 방해도 한번 보기는 봐야 돼요. 왜냐면 요새 별점으로 인해서 뭐 주문이 줄어든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근데 일단 업무 방해죄는 형법 제314조에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나 위력을 사용해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할 때 성립하는 범죄예요.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자면 가지도 않고 먹지도 않아놓고 그 식당 음식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거나 조직적으로 별점 테러를 한다거나 이런 게 바로 대표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일단은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내용을 봤을 때는 처벌받을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처벌은 어려울 것 같은데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실제 대화 내용을 다 확인을 하고 나서 판단을 할 수 있어요. 너무 이게 만약에 걱정이 되시고 염려가 되시면 혼자 끙끙대지 마시고 사용하신 배달앱의 고객센터나 소비자 상담센터부터 먼저 연결해서 이 내용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보통은 이 단계에서 이 양 당사자 조율해가지고 끝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 단계에서도 해결이 안 되면 그때는 이제 변호사를 통해서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의뢰인 상황이 나아졌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서 한번 오늘의 운세를 뽑아볼까요? 사건 해결에 그린 라이트가 켜진 것 같으니까 영혼을 담아서 초록 선택하겠습니다. 3, 4, 1원 3번 생각하고 한 번 말하라. 아무래도 솔직함은 항상 좋지만 그래도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표현을 해야 된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우스갯소리로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라는 말도 있는데 표현할 때 좀 더 생각하고 말하는 습관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보셨듯이 이 리뷰 한 줄도 단순한 글이 아니라 법적인 문제로 번질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소비자는 자신의 경험을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또 시장은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결국 중요한 건 어떻게 소통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우리 옛말에 말 한마디로 천냥빚도 갚는다 이런 말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누구랑 대화를 하거나 우리가 리뷰를 쓰거나 아니면 댓글을 달 때에도 이 표현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이런 점을 한 번씩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 말을 내가 들었으면 어땠을까 이걸 꼭 생각하셔야 되죠. 그래서 오늘 사연의 가장 큰 교훈은 표현은 신중하게가 될 것 같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유튜브 채널 계속해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만. 안녕.